안녕하세요, 박스토리 준크루입니다. 여러분은 선박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범선?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초호화 여객선? 보통은 영화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려지는 선박들의 모습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타이타닉,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객선이죠. 길이 259m에 폭 28m, 높이 19m. 선장과 승무원, 승객을 모두 합쳐 무려 2,200명을 태울 수 있었던 거대한 선박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다면 타이타닉 호 크기의 2배 이상,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긴 선박이 있다고 하면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은 길이 400m, 폭 61m, 높이 33m의 세상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생긴 컨테이너 박스,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죠? 이런 컨테이너를 차곡차곡 대량으로 싣기 위해 만든 전용 선박을 컨테이너선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해상운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안에 다양한 물건들을 채워서 바다를 통해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을 얘기하죠. 물론 해상운송의 방식에는 컨테이너 운송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오늘은 컨테이너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컨테이너 박스에 물건을 담아서 운송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오직 컨테이너 박스만을 싣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기관실이나 조타실, 생활시설 같은 곳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에 컨테이너 박스가 실려요. 겉에서 보면 배 위쪽에 쌓인 컨테이너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아래쪽 공간, 즉 갑판 밑에까지 빈틈없이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해상운송에서 사용하는 국제 표준 컨테이너는 20피트, 40피트 두 종류가 있습니다. 20피트 컨테이너는 길이 5.89m, 폭 2.35m, 높이 2.38m로 대략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40피트는 이보다 길이가 2배 정도 더 길겠죠? 생각보다 크죠? 우리가 컨테이너선의 규모, 즉 적재량을 이야기할 때는 TEU라는 단위를 가장 기본으로 사용해요. 예를 들어 1000TEU급 컨테이너선이다 라고 하면 좀 전에 얘기한 20피트 컨테이너 약 1000개를 실을 수 있는 선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 언급한 에펠탑보다 큰 선박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선박은 20피트 컨테이너 약 24,000개를 실을 수 있는 24,000TEU급 선박입니다. 현존하는 컨테이너선 중 가장 큰 친구죠. 이런 컨테이너 약 24,000개가 실리는 크기니까 그냥 바다에 떠다니는 물류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약간의 TMI지만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의 1호부터 12호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답니다. 세계 최대라고는 하는데 얼마나 큰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20피트 컨테이너 24,000개에 초코파이를 가득 채운다면 몇 개나 들어갈까요? 조금 어렵나요? 컨테이너 24,000개, 즉 24,000TEU 컨테이너선에는 초코파이를 약 70억 개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70억 개면 무려 전 세계 인구가 초코파이를 한 개씩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비행기로는 약 1000번을 날라야 하는 양을 배로는 한 번만 움직여도 나를 수 있는 거죠. 이제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물건을 한 번에 많이 실어 나를 수 있으니까 항공운송이나 육상운송에 비해서 저렴한 운송료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 얘기를 해볼게요. 앞에서 얘기한 24,000TEU의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과거부터 존재하진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6,000에서 8,000TEU 선박이 가장 컸어요. 갑자기 숫자가 확 줄었죠? 더 옛날로 가볼까요? 규격화된 컨테이너 박스를 처음 창안한 사람은 말콤 맥린이라는 미국의 화물 운송회사 창업주였어요. 맥린은 문득 트럭에 실린 화물을 선박에 보다 효율적으로 옮겨 싣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고안한 것이 물건을 똑같은 크기의 네모 반듯한 상자에 담아서 차곡차곡 선박에 싣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박스들을 일반 화물선에 실어보니 선박에 빈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맥린은 오래된 유조선을 개조를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적재하기 좋은 선박 하나를 만들어내요. 이 선박은 1956년 4월 컨테이너 58개를 싣고 첫 운항에 성공합니다. 에펠탑보다 큰 배, 컨테이너 박스 24,000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겨우 58개라니 좀 놀랍죠? 아무튼 이렇게 갑판 위에만 컨테이너를 쌓아 올렸던 최초 모델을 거쳐서 1970년대 이후에는 선박 전체에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게 돼요. 불과 500에서 800TEU에 지나지 않았던 적재량이 2000TEU 선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198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컨테이너 선이 커지기 시작해요. 많이 실을수록 컨테이너 개당 운송료가 저렴해지고
또 이것이 다시 세계 물동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적인 구조가 이때 지배적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이 시기에 등장한 선박 유형을 파나막스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선박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여졌다고 해요. 1980년대 초 파나막스는 최대 4,000 TU의 적재량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이후 등장한 선형들을 보면 컨테이너 선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커져 왔음을 알 수 있어요. 1990년대 8,000 TU에서 2000년대 중반에 11,000 TU, 2010년대 중반에 18,000 TU 선박들을 거쳐서 현존하고 있는 가장 큰 선박인 24,000 TU로 오기까지는 불과 6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시에 급하게 해외 배송이 필요했을 때도, 코로나로 인해 해외 방문이 어려웠을 때도 우리가 커피, 과자, 고기, 참치, 옷, 신발, 핸드폰, 카메라, 장난감, 가방, 책, 쇼파, 책상, 침대, TV 등등등 수많은 물건을 전 세계로부터 쉽게 받아볼 수 있었던 건 세계 해상 운송이 그만큼 활발하기 때문인 거죠. 초코파이 70억 개를 실을 수 있는 거대한 선박들이 전 세계 대양을 누비고 있으니 해상 운송은 걱정 없겠죠? 자, 이렇게 컨테이너 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재밌고 알고 보면 쓸데있는 유익한 해운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